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창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예고하셨던 그 중풍에 대해서 예. 오늘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중풍은 좀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중풍은 집안에 한 분이 네. 중풍에 걸렸다 그러면 네. 그 집안 전체가 영향을 받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치매의 네, 다음가는 네. 가족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중풍이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주위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중풍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뇌에 혈관에 경색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네. 뇌 경색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뇌 혈관이 터져서 네. 일어나는 뇌 출혈이 있습니다. 네. 근데 뇌 경색의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뇌 출혈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더 위험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위험할 네.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런 중풍이 올 때는 어떤 전조 현상 같은 게 있겠죠? 네,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혈관이 막힐 때, 혈관이 뇌혈관이라든지 어떤 혈관이 막힐 때는 한꺼번에 100%가 막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천히. 예, 천천히 네. 막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서 뭐 95%가 막혔다가 98% 막혔다가 그다음 경우에 또 100% 잠시 막혔다가 또 다시 98%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완전히 막혔던 상태가 잠시 일어날 때 그때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눈이 앞에 보면 사물이 두 개로 보입니다. 네. 두 개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말이 어눌해가지고 네. 저도 약간 어눌한 편이지만 정말로 알아듣기 힘들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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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말이 전혀 make sense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발음을 정확하게 못해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팔다리를 못 움직이거나 또는 팔이 막 저리고 네. 그 다음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갑자기 네. 갑자기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뇌 출혈의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네. 너무 심해서 심한 두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지럼증, 네. 어지러워서 밸런스를 못 만지는 겁니다. 이건 손에 영향이 가는 경우에 네. 특히 그러한데 밸런스를 못 맞추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종부 세라피에서 본 그 중풍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원인은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오버웨이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그다음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게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종부 테라피에서 보는 것은 거기다가 좀 다른 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한쪽만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골프 선수는 골프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치거나 아니면 왼손잡이 왼손으로 치거나 그다음에 테니스를 치거나 네. 뭐 탁구를 치거나 네. 그럴 때 한 손만 또는 한쪽만 계속 쓰게 되면 네. 몸의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브레인에도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브레인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을 치우치게 쓰는 사람일 경우에 중풍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심장으로 말씀드리자면 심장이 이 부정맥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네. 이렇게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네. 운동을 막 해서 뛰는 건 그건 전혀 또 네. 괜찮은 거고요. 가만히 있는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그런 경우 부정맥이거든요. 부정맥은 이건 전기작용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또 심장의 근육에 심근경색. 심근경색은 한마디로 말하면 근육에 쥐나 보셨어요? 네. 쥐나면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굉장히 아프고요. 다음 날까지 아프죠. 예. 네. 그러니까 심장에 쥐가 나는 경우거든요. 심장의 근육에 심근경색이. 예,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그 쥐가 나게 되면 다른 경우에 쥐가 난 건 아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장은 3분 이상 쥐가 나면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의 심근경색에서 오는 그런 원인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설명이 좀 틀립니다. 당뇨에 의해서 중풍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당뇨인 경우에는 왜 중풍이 오느냐면 말초신경이 사실은 그 당분에 의해서 막혀버립니다. 이게 조금만 이렇게 작은 당인 경우에는 막히지 않지만 그게 당이 사이즈가 크게 되면 막히게 되고 그게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게 되면 말초 혈관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건 말초 혈관의 경우에는 발에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식기에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 부분에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뇌에도 일어나고 심장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뇨인 경우에도 중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뜻밖에도 목이 아프거나 네. 목 디스크. 네. 우리는 목 디스크하고 관련을 별로 짓지 않습니다. 중풍하고. 그런데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중풍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뇌로 흐르는 혈류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뇌로 바로 그겁니다. 뇌로 들어가는 혈관은 네. 이 앞에 올라가는 경동맥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뒤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척추동맥이 있습니다. 네. 동맥은 그 두 가지뿐이고요. 그 다음에 정맥은 여기서 뇌에서 산소하고 그 다음에 당을 공급받아서 그 다음에 뇌 작용 후에 노폐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리하려면 정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뇌를 둘러싸고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이 뒤를 둘러서 결국은 거의 한 군데로 내려갑니다. 한 군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는 경정맥이 됩니다. 네. 영어로는 저길로 베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 디스크뿐만이 아니고 또 목이 한쪽이 타이트하거나 그런 경우에 뇌로 들어간 혈액이 잘 빠져나와서 다시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에 장애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그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시다든가 아니면은 목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일자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깨가 아프다든지 사실은 어깨가 아픈 경우에도 사실은 심장에 굉장히 심장이 밸런스 안 받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중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받는 것도 하나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라는 걸 모르고 덥석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는 오는 대로 다 받아버리면 그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연필을 준다고 해서 꼭 연필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지 않는 사람이 제가 연필을 드리면 안 받으시면 받았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죠. 그렇죠. 받아서 버리거나 던지거나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근데 제가 드릴 때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하는 것도 중풍의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런 그 중풍에 대한 치료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풍은 현대의학에서는 그 응급실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중풍의 증상이 왔을 때 3시간 내에 응급실로 가게 되면 그것이 뇌출혈의 케이스가 아니고 뇌경색의 케이스인 경우에는 빨리 그 블러드 티닝, 블러드 티너를 집어넣어서 피를 묽게 해서 혈관을 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3시간이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만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항상 성공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종부 테라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조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런 증상에 맞게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이 어떤 것이 있나요? 그 예방은 예를 들면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심장에 해당되는 관련 부분을
밸런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에 문제가 있다면 목을 치료하면 되고 당뇨에 관해서 당뇨를 치료하면 되고요. 그 많은 것들은 그 종부 세라피 그 유튜브에서 많은 게 클립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 당뇨면 당뇨, 네. 그 다음에 심장이면 심장 걸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네, 많잖아요. 그러면은 신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이렇게 귀담아 듣고 따라 하실 텐데 그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다음에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네. 그건 제가 저기 그렇죠. 지금 그럼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드리면 여기가 심장 부분이니까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심장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나든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고혈압인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 영향을 더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져서 잘 모르겠으면 만져서 더 아픈 곳을 치료하면 되고요. 치료란 것은 지압을 하거나 그다음에 눌러주거나 네. 아니면 수지침으로 침을 그리고 곱는다든지. 수지침을 좀 배워놓는 게 좋겠네요. 수지침하고 또 방법은 다르지만 침이 네. 있으면 그건 네.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목에 해당되는 부분 그건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네. 목에 따라서 그렇지만 목 저기 이제 앞부분인 경우 그렇게 옆부분인 경우에는 앞이나 옆부분인 경우에는 이쪽에 더 만져보면 압통점 느끼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럼 거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목의 뒤쪽인 경우에는 발 이 뒤쪽으로 해서 네. 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은 목 앞이고 이 뒤쪽 팔 뒤쪽은 목 뒤다. 예, 그렇게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연관된 어떤 질병, 그 중풍과 연관된 질병은 어떤 게 있나요? 중풍과 연관된 질병은 정말로 많습니다. 중풍 우선 그 심장에 관한 모든 그 관련된 증상이나 질병들은 다 중풍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심장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불면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공황장애라든지 네. 많은 분들이 그게 브레인에서 일어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면증과 공황장애도 사실은 심장이 불안한 경우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심장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불면증하고 심장하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불면증인 경우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다는 것은 뇌가 막 작동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어떤 신경성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뇌가 작동을 하게 되면 심장은 뇌에다 피를 공급해야 되지 계속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 예, 거죠. 밤에 좀 쉬려고 그랬는데 쉬도 못하게 괴롭히니까 그럼 심장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심장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공황장애나 그다음에 불면증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심지어 뭐 여성분들인 경우에 그 갱년기 후에 네. 여러 가지로 열이 나거나 네. 그다음에 또 갑자기 막 땀이 나거나 네. 주체할 수 없는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사실은 심장을 다스리지 않고는 아.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모든 장부의 왕이라고 하는데 네. 제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실은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네. 심장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심장을 우리는 그냥 펌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펌프라고. 근데 사실은 심장은 혈관과 신경과 모든 연결되면서 스마트 펌프입니다. 그냥 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듯이 네, 네. 스마트 펌프이기 때문에 심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갱년기도 이 심장에서 왔다고 하시니까 생각이 되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은 성격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 갱년기 증상이 좀 심하고 평안하신 분들은 그런 갱년기도 잘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심장이 네. 성격이 이렇게 온화하신 우락나락 분은 내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심장이 더
덜 안정적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기 때문에 바로 맞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뭐 갱년기 부분이 심장만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심장을 다스리게 되면 예. 저 증세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심장을 꼭 다스려야 되죠.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감기도 그렇고 또 중풍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심장하고 연관이 된 거 보면 우리의 하트 이 네. 얼마나 중요한가 심장이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중풍의 경우에는 네. 종부 세라피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전혀 틀립니다. 아, 그래요? 중풍이 일어났을 경우에 조금 네. 전에 전조 현상일 경우에를 말씀드렸고 중풍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면 50년 내지 70년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기사가 네. 버스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그 버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달려가죠. 그냥 있는 거죠. 네.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풍이 일어난 경우에 팔 다리를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써왔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내려버리니까 이걸 네. 어떻게 움직일 할지는 수가 모르는 없어요. 거죠. 네. 그리고 죽은 뇌세포는 다시는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브레인이 스마트한 건 다른 뇌 부분에서 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중풍이 정말로 크게 오지 않는 한은 다른 부분에서 테이크오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운전기사를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아하. 다시 안 치는 거군요. 네. 쇼퍼로. 네. 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네. 왜냐하면은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보셨으면 알지만 한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차도 그다음 끼어드는 차 그다음 거리 앞도 거리 스피드 예? 그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에 앞이나 옆 좌석이나 뒷좌석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익숙해지지 않듯이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중풍이 일어나서 회복하는 과정은 일직선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금 증상이 호전이 된 듯 해서 빨리 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네. 또 떨어졌다가 네. 그 다음에는 처음에 올라간 것보다 더 조금 덜 올라가고 네. 또 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지만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그렇게 해서 완만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네. 제일 중풍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이거 큰일 났네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 그래서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할수록 더 팔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손이 굳어지고 그래서 중풍 오래 걸린 경우에 여기 굳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손도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그걸 차분하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그다음에 치료를 하면 손도 이렇게 펼 수가 있고요. 그게 5년 뭐 10년이 돼도 사실은 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근육이 꽉 이렇게 긴장이 된 부분을 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장기적인 게임으로 생각하시고 새로운 버스 기사를 트레이닝을 시키면 얼마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종부 파동 원리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음번에는 심장마비에 관해서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 막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911 전화 거는 거하고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뭐 아스피린을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나이트로 글리스라인을 심폐소생술. 예.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배우신 분들은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네. 그렇지만 간단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종부 테라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그걸 네. 우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